이 시간은 박영배 회장님 모시고 격려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박영배 대륙 회장님을 큰 박수로 단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회자와 공직자와 식구들이 신앙을 하는 분들의 비전과 꿈을 물어보면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그럼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나면 식구들은 목회자, 공직자가 잘해야 되죠. 목회자와 공직자들은 식구들이 잘해야 되죠. 서로 책임을 갖다가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항상 물음표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와 공직자와 식구가 함께 교회 실샤를 간다면 그건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죠.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고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 변곡점은 바로 뭐냐면 목회자는 식구들을 목회자의 동력자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동력자인 식구들은 나는 언젠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량 강화를 한다면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 부모님이 꿈꾸는 교회, 천진 참모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섭리적인 종교인 가운데 이제 첨보가정교회라는 당면한 과제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15명 가정의 첨보가정교회자, 신경상국에는 이제 구부다미오 첨보교회장, 그리고 위니카임의 첨보교회장 2명이 벌써 탄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모든 신종적 메시아에 가야 될 방향성은 이제 첨보교회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첨보가정이라는 마지막 골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이 첨보교회장의 역할과 미션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맞이해야 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첨보교회장이 되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는 조직에서 임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목회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 모든 식구들이 첨보교회장이 되도록 제도권 교회는 도와주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교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그것을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모든 식구 한 가정 한 가정을 첨보교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역량을 강화시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설교를 가르칠까요? 상담을 가르칠까요? 뭐 어떤 것을 가르치실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조직입니다. 재직회장이 있고 부인회장이 있고 사역자가 있고 다 이 조직입니다. 교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 혼자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 경영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은 전도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어떻게 전도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냐? 그럼 전도 교육 컨텐츠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전도 어프로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너무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교육국장을 하면서 양창시 그때 협회장님께서 하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저는 가정연합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회가 발전했던 교회 성장교회 12개를 다녔습니다. 12개를 다 직접 다니고 거기에 워크숍을 참석해서 낸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대형교회가 된 것은 처음부터 대형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속성과 일관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왔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소그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그룹을 중심 삼고 모든 교회가 움직이고 이 소그룹을 중심 삼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 소그룹을 가지고 조직, 경영, 전도가 되어져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역량이 강화되어서 모든 그 성도들이 목회자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도부터 이제 15년째입니다. 15년째 항상 목회를 하면서 또 지구장을 하면서 이 가정교회, 홈처치, 훈독가정교회, 또 첨보가정교회 그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럼 첨보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구들에게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중심되는 것이 홈처치입니다. 두 번째, 이 홈처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해봤지만 정성, 관계 맺기, 초대, 번식이라는 포사이클이 돌아가지만 정성과 관계 맺기는 도는데 초대와 번식은 항상 한계점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효정문화센터입니다. 효정문화센터를 전도 어프로치를 해서 홈처치와 내적으로 홈처치, 외적으로는 효정문화센터를 각 읍면동에 세워서 결국은 이런 기반을 가지고 내적으로는 영역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첨보가정교회가 승리합니다. 첨보가정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첨보가정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고 그리고 식구의 의무입니다. 저는 신대방 효정문화센터는 한국의 15개 첨보가정교회 속에서 가장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홈처치의 기반 위에 효정문화센터를 세우고 효정문화센터를 세운 뒤에 첨보가정교회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팀워크를 중심 삼은 첨보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룰을 가지고 가야만이 첨보가정교회가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부다며 교회장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첨보가정교회장이 되면 저는 설교도 못하고 상담도 안 되고 프로그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설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6주 공과만 돌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16주 공과에서 정성, 관계 맺기, 초대, 번식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홈처치는 식구림 그 소속원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세워지는 아주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늘 부모님이 협조할 것이라는 정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6주 공과를 통해서 정성, 관계 맺기, 초대, 번식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한 분의 카리스마 목회자 한 분의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는 그 목회자가 떠나고 나면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회자가 떠나더라도 식구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식구들이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교회를 만드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15년 동안 지켜보면요 안 하세요. 왜 안 하느냐? 바쁩니다. 섬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그룹은요, 하늘 부모님이 운영하는 게 소그룹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사생결단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늘 부모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늘 부모님이 인도하시고 하늘 부모님 역사한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식구들을 목회자의 영역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 그것이 하늘 부모님이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각도에서 오늘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는 이제 뭐 배수진도 내가 외쳐봤고 뭐 사생결단도 외쳐봤고 했는데 임전무태 2023년으로는 이제 물러서는 것이 없이 무조건 전진이다. 그런 심정의 기준으로 간다면 우리가 정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식구들이 되라고 확신합니다.